잘 성장하고 있네요. 아비님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면 된다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으면 먼저 나부터 도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기심과는 다른 거예요. 이기심은 저 사람을 외면하기 위해서 외면하는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을 그러니까 아비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온전한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건, 뭐 지구의 평화를 돕고 싶건, 뭐 달에 뭐 어느 행성에 무슨 지구의 평화, 세상의 평화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냥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면 된다고. 무언가를 하려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뭐가 됐던 뭐 다른 사람 돕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온전한 자신이 되면은 거기에 모든 아비님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돼.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찾아야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만 하면 진짜 다 돼요. 그런 거 좋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중에라기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란 말은 아비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온전한 자신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은 노력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노력과는 다른 거예요. 아까 저기 먼저 번 친구 정장군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장군은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가 그것일 수 있겠지만 늘 쓰던 말이니까. 근데 사실 아비님은 여러분들한테 노력하라는 말을 아비님 동영상을 쭉 아비님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비님이 노력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몰라, 그게 간간히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용도가 있어서 썼겠지만 아비님은 노력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노력은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냐면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것도 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뭐든지 무조건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님이 여러분들을 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옳은 말들. 여러분을 짓누르는 옳고 맞는 말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비님은. 노력 없이 성장 없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아요. 노력 없이 얻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이란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저 말이 아비님은 항상 얘기했죠. 이 옳고
맞는 말이 나를 죽인다면 너무 옳지만, 너무 옳고 맞는 말이지만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야. 아비님이 자주 이 비유를 드는 거. 야, 학생이 공부해야지. 들어가서 공부해. 지금 공부할 때가 공부 안 해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옳고 맞는 말인데 노력 없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살을 깎고 뼈를 패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야. 너무 옳고 맞는 말인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노력이 하기 싫고 그 노력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한심스러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욕하더란 말이야. 근데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욕하지 않더란 말이지. 그래서 아비님이 이런 얘기도 했죠. 아비님이 이런 얘기도, 저 말도 이제 오늘은 성민님이 남이군이 적어가요. 이 말이 나를 죽인다면 버리라는 건 아니야. 왜 옳은 말을 버릴 순 없지. 그러나 잠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비님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럼 그게 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는 가식으로 살아서 그렇다. 그 무슨 가식?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식.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회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그분들이 원하는 건, 부모님, 선생님, 사회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성장하는 게 뭐야?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고 나와 함께 어려움이든 그거든 같이 헤쳐나가면서 힘겨울 때는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 버텨나가고 인내심도 기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위기가 오면 잘 견뎠다가 집중해서 해결 방법도 찾아 나가고 없다면 좀 더 고민해 볼 때까지 인내심으로 버티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기고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나 사회 선생님들이? 사회가? 근데 이런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는 안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또 길어진다. 온전한 자신이 되기만 하면 돼요. 아까 정장군은 자기 자신의 소리를 평생 외면하고 살다가 너무 큰 위기에 부딪혀가지고 약간 좀 눈 떠보니까 분명히 내 자신은 그렇게 가지마 하고 하는데 계속 아이 좋은데 뭐 헤엄을 치다가 헤엄을 치는 거야. 아이 뭐 힘이 남아 도는데 뭐 근데 그 바닷가 해변에서 그러는 거지. 너무 멀어 가지마 하는데 돌아올 수 없어 막 하는데도 아 뭐야 날 뭘로 보는 거야 하고 가는데 눈 떠보니까 너무 먼 거야 돌아갈 길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세요는 아니에요. 적어요.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노력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을 말해요. 선택은 아비님이 자주 얘기하는 건 의지죠. 아비님이 말하는 건 의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의지로 선택하는 거.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정장군도 사실은 노력보다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노력이 뭡니까? 노력은 적으세요. 노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노력은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5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에요. 근데 선택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 근데 이걸 사과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이게 선택이에요. 이거는 노력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군의 질문과는 조금 떨어졌는데 저기다가 이제 정장님을 같이 오늘 온 김에 같이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군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답은 조금 뒤에 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지금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둘이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5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왜? 아침형 인간이 되기 싫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다 깔끔한 기분으로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뭔가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멋있는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멋진 인간. 저게 노력이에요. 근데 선택은 내가 사과할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내가 사과할까? 그냥 모른 척 할까?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노력보다는 선택에 더 가까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뭔데? 계속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선택,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선택. 이건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욕먹어야 될 사람을 욕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욕먹을 만한 상황이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 자신만큼은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뉘우치지도 않는 죄인을 변호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먼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열심히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한다면 내 자신만은 나를 내 편에서 열심히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욕먹어 마땅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욕먹어 마땅하니까 욕을 실컷 한 거예요. 그런 선택을 쭉 해온 거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이. 제가 말하는 게 저거예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장님한테는 일단 뉘우치지도 않는 죄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빠져요. 물론 그래도 변호할 수 있겠지. 그러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타인에게는 지금 겁나서 못하더라도 그걸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기 자신을 열심히 변호해 주라는 거지. 괜찮아. 남들은 모르지만 난 널 알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어. 잘못된 거지.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그래, 잘못이라면 고치면 되고 죄라면 벌 받고 끝내자. 그리고 우리 무서우니까 그 받아야 할 벌, 물론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겁나니까 좀 형량을 좀 줄여볼 수도 있겠죠. 형량을 줄여볼 수는 없을까? 그런 지혜도 짜보고. 그러나 그 죄를, 그 벌을 피하려고 하진 않는 거야, 최소한. 이런 자기 자신과의 대화들, 이런 것들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선택의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고. 그렇게 정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충실히 남이군은 해왔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비님은 이 말을 들어주고 받아들여주는 정장님도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 말대로 선택해주는 그런 남이군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정장군 입장에서는 앞서간 남이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군의 치열함, 남이군의 치열함. 자기 자신을 더 이상은 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과하고,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했죠. 지금 저기 써준 게.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남이군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얘기했죠. 온전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한 거예요. 타인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그러니까 남이군은 뭐 그런 생각 없었다고 해도 어쨌든 저 사람, 타인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러면 도울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왜 내가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까? 이 시간에 타인을 도우면 되지. 나 하나 희생하면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러 사람은 살지만 당신은 죽을 거예요. 뭐 나 하나 희생해, 희생정신, 살신성인,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죽는 게 싫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100명이 사는 게 싫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기적으로 사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살고 100명 너무 흥분했나? 여러분도 살고 100명도 살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온전한 자신이 되기만 하면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 온전한 자신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마라톤에서 다 달리다가 쓰러진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아비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실히 따라오니까
이제 남이군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남이군이 이제 열심히 시작을 해서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신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남이군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자꾸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뭐가 없고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업어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 바로 이 마음이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 생명의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좋은 흐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 갈수록, 그러니까 더욱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의 고수가 되어 갈수록, 내 자신의 고수가 되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아는 고수도 돼가요. 너무 이 말도 어렵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잘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뭐 돕고자 뭐 그런 생각 없었다. 당연히 그랬지. 왜?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내 자신, 내 몸도, 내 앞에 놓인 무언가 작은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짊어진 무게도 너무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겠냐고. 근데 내 몸을 부지런히 단련해서 내가 이걸 짊어지기에 조금 여유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막 이렇게 지다가 좀 건강해지니까 좀 이렇게 펴지대? 그래서 이렇게 매게 된 거야. 이렇게 매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비님이 온전한 자신이 되면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도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도울 수 있다고요. 진심으로 돕는 것과 진짜로 돕는 것의 차이가 뭔데요? 진심으로 돕는 것은 내 마음만 진심이에요. 그 말은 준다는 것은 쉬워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진심만 있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못 줄 수도 있어요. 내 진심만 주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야 제대로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알려면 내 자신이 되면 돼요. 내 자신이 되는 게 뭔데요? 남이군이 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그런 고민과 대화를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뭘 알게 됐냐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알게 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돼요. 저런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진심으로 돕는 것만 생각했어. 업어줄까? 한번 예를 들면 그래요. 마라톤 가다가 아까 그런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마라톤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그런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무 힘든데 도와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업어줄 수도 없고, 이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찜찜하니까. 그 마음의 찜찜함이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거든.
진심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돕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 온전한 자신이 더 되다 보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왜? 뭐가 뭐 예를 들면 그래. 예를 들면 앞으로 더 지금 이 고민을,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라 그럴까? 지금은 내가 못 도와주는구나. 하지만 제가 잊지는 않을게요. 제가 잊지는 않을게요 하고 가요. 아비님도 그렇게 못 도와주고 놓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큰 눈물이 있어요. 아비님 가슴에는. 돕고 싶은, 그러니까 남이군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아비님이 느꼈던 그 마음도 느낄 수 있겠죠. 큰 눈물이 있어요. 아비님 가슴에. 그렇게 지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잊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나약함과 나의 이 어쩔 수 없음. 아비님이 쓰는 말 중에 참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어쩔 수 없음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지금 남이군이 느끼고 있는 무력함,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어떤 나의 어떤 약한 심정,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음. 그래서 아비님이 지금 남이군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잊지는 않을게요. 아비님이 그냥 아비님의 먼저 간 그거를 들려주는 수밖에 없지. 제가 잊지는 않을게요. 반드시 이 순간을. 그걸 잊지는 않아요. 반드시 가슴에 기억하고 적어놓고 그렇게 또 제 가슴에 기록하는 거죠.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런 모든 내 자신과의 대화, 그런 것들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왜? 그 생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어쨌든 못 도와줘서 안타까운 거니까. 생명은 생명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보이냐면, 예를 들면 어느 순간 무언가 그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업어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지금은 계속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열심히 성장하시고, 열심히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자기 자신과 그런 고민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없고, 그러나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나의 나약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 자기 자신과 대화들을 충분히 하는 게 성장이에요. 그렇게 성장하시다 보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 너무 무거워서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짊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 한 손이 남잖아요.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짊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짐 중에서 짐보따리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작은 짐 하나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작은 짐 하나는. 내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한 손 정도는, 아니면 그 사람의 도시락통 하나 정도는, 그 사람의 책 한 권 정도는 내가 뭐 그렇게 대단치 않게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생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도와주면 될 거고, 그러나 이걸 알려면 내가 어느 만큼 힘이 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해주고, 그걸 해주면서 살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또
이 생각도 하나 갖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점점점 더 성장하다 보면 마라톤을 하는데 누군가 길에 무릎이 까져가고 아파하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성장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언젠가 점점점 그 사람은 똑같은 마라토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이 성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마라토너잖아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도 마라톤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마라톤을 하고 있잖아. 여기에 선수로서 참가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무언가 이 힘든 과정을 견디겠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들어왔고 그걸 열심히 하다가 지친 거 아니에요. 그죠? 지쳤다기보다 부상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스캔해 보니까 무릎이 까진 거야. 아파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저 사람도 마라토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느 날 성장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눈빛이 보이든지 뭔가가 보여요. 내가 성장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무릎이 까져서 쓰러져 있어, 아파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필요로 할까? 타인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랬을 때 내가 마라토너고 마라톤을 하는데 무릎이 까졌다고 누가 나를 업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편할까? 아니야. 나도 마라토너야. 나 겨우 이제 선수로서 뭔가를 뛰기 시작했다고. 근데 내가 누군가에 업힌다? 비록 내가 다리가 아프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업힌다는 건 내가 이 걸어오고 뛰어온 이 것이 무효가 되고 경기가 취소가 된다는 건데 아마 누군가 나를 그것도 같은 마라토너가 나를 업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호의가 불쾌해서가 아니라 밀어낼 것 같아요. 왜? 나는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싶어요. 내가 어쨌든 싫든 좋든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이 힘겨운 무언가를 나는 뛰기로 결정했고 계속 뛰고 싶고 못 뛰는 상황이 된다면 생기더라도 마무리 짓고 싶은 게 나인데 내가 이 무릎이 까졌다고 해서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업히고 싶진 않아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온전한 내 자신이 되면. 그랬을 때 나라면 내가 마라토너고 지금 한 반 정도 뛰었고 그런데 내가 부상을 당했어. 그럼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당장 달콤한 말은 아니어도 누군가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이건 마라토너로서 정상적으로 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아비님은 견딜 수 없는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마라톤을 절반까지 할 수 있는 똑같은 마라토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라, 막 1km도 못 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20km를 뛰고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이대로 더 뛰다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지나가면서 짧은 시간이잖아. 그 시간에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을 보는 거야. 보면서 너무 아프시죠? 포기하면 더 아파요.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먼 훗날 성장해 갈 때 그런 것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정말로 진심이 아니라 진짜로 돕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비님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자신이 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진짜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정장님, 효도하고 싶다 그랬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세요. 그렇게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럼 그것만 딱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나비군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찜찜할 거예요. 마음이. 그때마다 지금은 조그만 것이라도 들어줄 그것이 없다면 그거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도와드릴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신 이대로도 그냥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순간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당신을 그냥 보고 지나가야만 하는 제 자신을, 그리고 이 상황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비님의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들을 만한 말이 있다면 다 도와준 성장의 결과가 아니고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큰 눈물들의 열매예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내가 잊지는 않을게요. 돕지는 못해도 잊지는 않을게요. 잘 성장하고 있어요.
남이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건을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정말 잘 성장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민, 생명을 살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전부 다 성장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점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느새 점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일부러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명이라는 말로 자꾸 자기 자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언젠가 그 생명에 대한 고민, 생명을 살리고 싶고 살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은 자기 자신을 해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대인 깊이 죽고 싶어 하는 마음, 죽음, 우울증, 외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살림과 생명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보살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찜찜함, 이런 마음들, 생명에 대한 이런 마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비난도 죽음, 자살 충동, 우울이라는 그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면 당연히 반대로 생명에 대한 이런 남이군의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지혜를 허락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비님이 표현하는 고요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겠죠. 그래서 남이군 이제 오늘 적어준 거 또 적어가고, 돕지는 못해도 잊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아비님의 이 무언가 동영상들의 쭉 얘기는 잊지는 않겠다는 그 큰 눈물에 대한 열매라는 거, 이 얘기를 끝으로 이제 오늘은 어쨌든 두 사람 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음미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이군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생명을 돕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세월호 같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